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도 누구나 선택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얘기를 초반에 좀 하면요. 돈이 있어야만 하는 게 재테크인 줄 알았어요. 돈이 있어야만 관리를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재테크를 해야 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자산 관리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 정도로 제가 무지했고 그 정도로 무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요. 그래서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 현상이 처음 보시면서 뭔가 막연할 때 이런 판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준비하게 된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크게 나가면 제가 여기 한 말과 똑같아요. 성공은 선택이지 선택을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지 하지 않고 생각으로만은 성공할 수 없듯이 부자도 선택을 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성공도 반드시 할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하냐 안 하냐 그리고 그 선택하고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하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바꿔야 하거든요. 성공하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면 내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경제 개념과 생활 패턴, 소비 패턴들 되게 많은 그 습관들을 많이 부자 습관으로 바꿔야 돼요. 무엇을 하든 어떤 소비를 하든 항상 효율적으로, 현실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소비를 할 때도 이 소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분별하게 했어야 했고 단순하게 뭐 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뭐 쇼핑 같은 이런 소비를 해서는 안 돼요. 부자가 되기 전까지. 그런 절제를 또 통해서 부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솔직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부자가 된다고 선택을 하면 될 수 있다. 성공한다고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만 해서 안 되지. 우리가 항상 작심삼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절함, 얼만큼 내가 성공을 하길 원하는지, 얼마나 부자가 되고 싶은지 이게 구체화시킬수록 기간까지 정해서 더 구체화될수록 목표를 더 계획을 더 구체화시킬수록 내 생활 속에 더 많은 퍼센트를 바꿀수록 차지할수록 그 성공에 빠르기는 결정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0년도 누구나 선택만 한다고 하면 내가 오늘 진짜 2020년도에 부자가 되는 발판을 만들겠어. 다시는 내 인생에 돈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뭐 돈 때문에 우리 가족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준 그런 상처들 뭐 여러 가지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해고 싶은데 못 해줬던 것들 있거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는 인정을 하면 안 되거든. 남들도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사는 게 인생이지 이렇게 수긍을 하니까 절대 변화를 안 하는 건데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는 내가 이런 비굴한 상황이 이런 비굴한 입장에 처하지 않을 거야. 다시 이런 일을 만들지 않을 거야 하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벗어나는 사람이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는 거고요. 그게 너무 치욕스럽고 너무 불쾌했지만 바꿀 정도의 그러니까 반드시 난 성공할 거야.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까지 신념과 의지를 만들어 정도의 간절하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좀 타협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솔직히 선택하고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는 기간을 설정하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있으면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빠를 뿐이지 돈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신념이에요.
더 중요한 거, 신념보다 더 중요한 건 간절함이에요. 그게 얼마나 간절함이 사무쳤냐에 따라서 그 행동으로 나오는 건 더 간절하고 더 현실적이고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정말 예전에 내가 아닌 정말 많은 변화를 갖게 될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했던 게 평안해 보인다?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걱정이 없거든요. 걱정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노동으로만 100% 의존해서 수입을 갖고 계셨던 분들 지금 상당히 지금 인생의 고비를 또 지금 맞이하고 계세요. 그냥 노동 수입 하나에만 의존하고 계신 분들. 저는 그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운동하는 사람은 그 직장 생활이나 이런 시기가 빨리 단축이 되기 때문에 항상 뭘 해야 하나. 내가 이 업을 못하게 될 때, 이 생활을 못할 때 어떤 걸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건물 하나 가져서 임대 수입으로 좀 평안하게 살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운동을 하면서 나와의 게임을 하는 그 어떤 누구와의 경쟁이 아닌 나와의 게임을 하는 나에게 푹 빠져 있는 그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이 경제력하고 이게 관련이 되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근데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똑같아요. 똑같지만 여기는 남을 통한 결과를 남이 저한테 배우는 사람이 결과를 만들어줘야 하는 거면 이 일은 정말 온리 나와의 게임으로 나의 발전과 그걸로 통한 나의 자존감 향상과 뭐 그런 그 희열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경제력하고 딱 연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 예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건물부터 가지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건물을 가지려고 하면 제가 아무리 주식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주식도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결론은 원리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워런 버핏이 계속 말한 게 뭐냐면 단타로 사고 팔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미래지향적이고 우량 주식이 될 수 있는 우량 안전하고 확실한 분석을 해서 그 기업에 투자를 해서요. 계속 그걸 키웠지 사고 팔고를 계속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이 결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오르내리락 하면서 그 안에서 수익이 될 때 자기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최고의 치를 할 때 또 팔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을 자기가 투자의 조건을 무리를 두지 않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뒀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지금은 이게 절실을 하더라도 투자할 때는요 정말 냉철해야 돼요. 오늘 어떤 고객님이 글더라고요. 영상엔 정말 좀 차갑다고 차가워 보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원래 별명이 해보였어요. 아무 얘기도 아닌데 정말 항상 웃고 다니고 해보였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일을 맡으니까 항상 우선순위를 이렇게 선정을 해야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표정이 좀 딱딱해졌나 봐요. 많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조금 무섭고 차갑다곤 해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내면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와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의외로 차갑지 않고 따뜻해서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많이 차갑구나. 가만히 있을 때 하고 저 이제 영상 할 때는 좀 제가 목표한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딱딱하고 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또한 그 모습도 저고요. 또 이게 너무 이렇게 허당같이 막 웃는 이 모습도 저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선택하면 누구나 돼요. 제가 그때 부자는 선택하면 누구나 돼. 네가 부자가 되겠다고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누가 한마디만 해줬으면 전 또 더 빨리 이 현장에 뛰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부동산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어요. 부자가 되는데. 저는 일단은 주식까지 막 급변하는 거. 어떤 제가 하는 일을 하면서 막 급변하게 거기에 맞춰서 맨날 시간, 그러게 되면은 또 직장 생활 하는데 월급이라는 걸 받는데 그 월급 받는 시간은 철저하게 일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그 시간에 막 이렇게 작업들 하고 막 봐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싫은 거죠. 양심의 가책도 좀 느끼고 그렇게 막 급변하고 근데 그때는 그게 싫었는데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원리가 이게 그 경제 순수하게 시장 경제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요인들의 변화에 따라서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세력주들이나 이런 무리들이 그 주권적인 사람들의 그런 층들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원리를 알고 나서 저는 안 한 거예요, 솔직히. 근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적금을 들 거냐 주식을 할 거냐 하면 우량 주식을 적금식으로 그냥 이렇게 쭉 묻어놓는 건 저는 찬성을 하지만 사고 팔고 계속 하면서 막 돈이 없는데 그걸로 생활비하겠다고 맨날 사고 팔고 저는 그런 건 좀 솔직히 추천하지 않아요. 삶의 질도 떨어지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주식을 좀 추천 안 해줬고 어차피 돈이라는 가치 이 화폐 시장은요 화폐로 인한 자산 시장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포화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차피 가치는 하락되게 돼 있는 큰 맥락에서 하락될 수밖에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 사이에 틈새를 이렇게 노린다라는 게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주식을 많이 권장을 해드리지도 않았고 또 수익이 나봤자 퍼센트지 배수익, 복리수익이 팍팍 나는 그런 상품들은 선택하기도 많이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 정도의 주식을 공부한 걸로 만약 부동산을 공부했다? 훨씬 수익이 높고 안정적이고 부동산은 정말 잘못 사도 정말 잘못 샀다 해도 내가 거기에 살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장사하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봤자 제가 원금은 찾는다라는 거죠. 투자해서. 근데 주식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주식이 불안전한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부동산은 그것도 초고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원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수익은 두 번째 치더라도.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시장에 내가 가든지 블루오션을 찾아내야죠, 정말. 확실하게 돈이 되는 것들은 다 어느 시장이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못 찾아내고 남들이 하는 다 대중이 하는 것들을 하게 됐을 때에는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거진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하지만 블루오션을 찾아내면 아주 독보적인 수익과 안전하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걸. 물론 가기는 어렵지만 들어가면 그 시장은 아주 넓다는 거죠. 왜? 그만큼 모르기 때문이죠. 블루오션 시장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오늘도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 부동산에서 토지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상품 상가든 뭐 수익성 투자를 해도 다 퍼센트 수지 배수익이 나지가 않아요. 배수익이. 그지만 토지는 유일하게 배수익이 나요. 부동산 상품 중에서. 그러면서 가장 소액으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소액으로 가능한 게 또 부동산의 땅이에요. 땅. 근데 소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땅이 중요한 거죠.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입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땅이 있는 위치가. 그 다음에 입지가 너무 중요한데 입지를 못 보니까 먼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좀 이렇게 추리는 부분이 있지만 왜 땅이냐는 거예요. 왜 선생님은 땅이라고 계속 얘기하냐. 결론은 우리가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건물을 가져서 임대 수입을 이 원리잖아요. 다 서민들이 재테크를 그렇게 하면서 자산을 늘려가거든요. 대부분 이 원리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돈을 벌게 되면 건물 가져서 임대 수입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을 내가 먼저 살려고 했을 때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저는 집 살 거면 건물 사라고 하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큰 시장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이 건물도요, 시대에 맞게 사야 한다는 거죠. 시대에. 지금같이 이렇게 저성장 시대에, 저경기에 뭐가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 이 시대에 온라인 말고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여러분. 오히려 거기에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더욱더 요즘에 밖에 오프라인 장사들 안 돼요. 지금 날이면 날마다 한 5개, 6개 정도 상가들 저한테 계속 연락 와요. 내놓으면 전화 가요. 5개, 6개. 그게 지금 가면 갈수록 더 많아져요. 그런데 그 분들의 주기가 뭐냐? 얘 건물 리모델링하고 들어가서 장사해서 5개월, 6개월 분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장사할 때 아니라고. 장사할 때 아니에요. 그 돈이면 제가 뭐 이게 안전한 일을 뭐 사대 보험이 드는 일을 선택을 해서 들어가서 지금은 솔직히 뭐게 일 시켜주는 곳이 있으면 그 사장님한테 너무 잘하고 사장님한테 간식도 사다 드리면서 해야 돼요. 얼마나 운영하는 게 어려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 하고 그걸로 장사를 할 바엔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장사하면 그 머리 쓰고 그 신경 다 쓰고 쉬는 날 없는데 재테크를 하게 되면요, 솔직히 더 빨리 돈 벌어요. 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이 들 거예요. 노후 준비해서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요. 이제 여러분들도 좀 이 원리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노후예요. 토지 투자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노후 대비로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요. 안 그래요. 토지처럼 어떤 땅을 사냐에 따라서 토지처럼 안전하고 확실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내가 수요가 넘치는 곳을 인기가 너무 좋은 핫플레이스를 하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지금 이 상황에 다 경기 안 되고 뭐 팔리고 안 팔리고 그래도 여기서 나오기만 해도 불티나는 곳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몇 군데 되지 않아서일 뿐이죠. 그곳을 찾아내는 게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고 그게 아주 어렵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시대에 맞게끔 보시라고 자꾸 영상을 지금 현장에 바로 투자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너무 행운아요. 이 시대에 지금 뭐 부정적인 것만 보면은 정말 힘든 시대다 어쩌다 할 수 있겠지만 안 그렇거든요. 저는 봤을 때 항상 위기가 큰 만큼 기회는 커요. 그리고 위기 속에서 긍정을 보고 기회를 볼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항상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땅을 봐도 보는 게 어쩜 그렇게 다른지. 그래서 제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사람은 부자 마인드를 갖고 있고 부자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부자 마인드예요. 부자 관점을 가지고 부자 습관과 부자 지출 관념을 갖고 계시는 게 너무 더 중요해요, 솔직히.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고요. 공부를 안 해서 아는 게 없어서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게 더 저는 훨씬하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돈이 없어서 200만 원으로 땅 투자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200만 원. 어떻게 200만 원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딱 생각했던 건 땅 적금을 생각했던 거예요. 소액으로 그냥 이거 어차피 이 돈 은행에 더 남아서 아무것도 없고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럴 바에는 땅은 배라도 되니까. 그리고 저는 땅에 대한 확신은 있었어요. 사람과 돈은 배신을 해도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건 알고 있었고요. 땅은요, 도깨비도 못 뺏어간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땅은 유일하게 내 소유로 있지만 그 땅의 가격도 사고 팔고도 통제를 모두 다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 있다 넣어놓은 것은 내 명의로 내 통장에 있지만 은행에서 줘야만 내 돈인 거잖아요. 통제권은 은행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내 자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은행이 부도나고 뭐 은행이 부도나, 여러분들 나라도 부도나고 있는데 은행이 부도 안 난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라는 건 그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항상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만에 하나를 대비를 해야 돼. 미리 대비하기 때문에, 대비를 했기 때문에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고 나한테 무슨 그런 일이, 나는 암이 이런, 내가 무슨 직장이 뭐 이렇게 내 사업, 내가 하는 사업은
나는 안 된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해요. 그리고 그 위기가 오면 대응 자체를 못해. 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생각조차를 안 했기 때문에 멘붕 상태에 빠져버려서 그거를 빨리 정신 차리고 나오는 동안 너무 피해가 심한 거예요. 근데 항상 그래 나도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혹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오면 빨리 그 위기에 대응하고 빨리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나오는 만큼 경제적인 손실이나 모든 면에서 다 빨리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하다는 거, 관점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땅을 사야 하냐? 당연히 건물 짓는 땅을 사야죠. 근데 건물을 짓는데 사람이 안 오고 사람이 모여 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참 그런 땅 좋아하더라고요. 사람이 안 모여 있는 땅, 한적하고. 돈 되는 땅은요, 한적한 데 없어요, 여러분들. 돈 되는 땅은요, 강남같이요, 중심권에 벅적벅적벅적 시내까지 막 벅적벅적 모여서 사는 곳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돈이 되는 땅을 사고 싶은데 한적한 데로 자꾸 간다라는 거예요. 왜? 싸니까요. 그리고 넓으니까요. 이 얘기가 들으면 이해가 되고, 그게 이해가 되면 적용을 해야 하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요, 안 그래요. 그렇지. 그래. 그거 맞는 말이지. 근데 살 때는 나는 싼 땅, 그리고 외곽지에 있는 땅.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은 성향이에요. 대답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여러분들 친구 중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안 그래요? 심각하게 저한테 상의하고 상담을 해요. 야, 너도 내 인생 내일처럼 막 고민을 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결론은 자기가 결론을 내놓고 나한테 그냥 듣고 싶었던,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사람을 찾는 그런 식의 물어보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때 참 허무하죠. 하지만 뭐 그런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러게 제가 알게 되면 다음에는 그런 분한테는 그냥 스치듯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어차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그러면 저도 시간 낭비해. 그분도 시간 낭비하잖아. 그렇잖아요. 대화라는 건 듣고 대답해주고, 듣고 대답해주고, 이렇게 이게 뭐가 돼야 하는데, 듣고 대답은 하는데 딴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뭐 안 맞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제 얘기를 기준은 본인이 정했어요, 이미. 그리고 그냥 한번 들어본 거예요. 그래, 네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분은 이제 하는 거 보면 나오죠. 그분은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 그랬나? 그런 건가? 내 마음이 그런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은 왜 2020년도 땅이냐? 2020년도에 국가에서 땅 보상금으로 45조를 푼대요. 여러분, 부동산 반드시 정책, 나라 정책과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인데요, 여러분 너무 행운아요. 왜냐고요? 여러분이 땅 투자 처음 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수도를 개발하고 있어요. 새만큼이. 수도요. 아시죠? 서울 말하는 거예요. 서울 수도잖아요. 이 수도권이 경제 수도를 지금 새만금에다 만든다는 거예요. 신수도를. 그거는 구수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수도권에 투자하지 말라고. 왜? 구수도니까요. 신수도를 여기 만드니까요. 그렇게 신도시에 투자하라고 해도 구도심에 투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냥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죠. 20년이 넘고 25년이 돼도 배가 안 된다니까. 배가 안 올라요. 이미 도시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도시가 되는 것은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그냥 올라요. 왜? 개발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개발 가치에 대한 수요자들이 더 많이 넘치기 때문에.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지금 마스크나 뭐 이런 것들 약 같은 거 보세요. 수요가 늘어나면 옛날에 그냥 일반 약이 1,000원 팔았던 거 2,000원 올라가. 그래도 많아? 3,000원 올라가. 그래도 많아? 5,000원. 언제 주고도 팔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땅을 안 사봤으니까 땅은 막 매년
몇 개월 거쳐서 잔금 치르고 이런 땅만 사보셨으니까 그러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정확하고 확실하고 막 도로 깔리고 인도 깔리고 개발계획 잡힌 지역들 봐세요. 몇백이어도요 금방 사버려. 진짜로요. 그런 땅은 부자들이에요. 왜? 부자들은요 싼 땅 안 해요. 관념 자체가 안전한 땅을 하는 거야. 확실한 땅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돈 갖고 계신 분들은 다 하시는 말인 거지. 도로 나면 할게요. 얼마여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하고 확실한 거니까. 당연히 저도 이해해요. 그만. 근데 없는 사람들은 확실성 그 분들은 그때 하라고 해도 상관없어. 돈이 되니까. 근데 없는 사람은 그때는 기회를 못 가져요. 그런데 최대한 서류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국가가 허가해놓은 땅으로 가시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도시 지역에 주거지가 밀집되는 곳, 상가와 주거지 밀집된 곳에 상가와 업무가 밀집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또 상가가 밀집된 곳에 업무와 주거가 또 밀집되게 돼 있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사는 지역들도. 그래서 그 시내권이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는데 시내 번화가가 될 수 있는 자리를 제가 중심권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 지역 중에서도. 그 다음에 이 지역을 내가 못 살 때는 도시 지역을 사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땅도 살 때가 이제 타이밍상 그래요, 개발진. 그래서 도시 지역 땅도 안 나와? 그럼 너 도시 지역에 붙어 있는 땅들을 또 사게 되겠죠. 근데 거기 핵심은 교통이 그래도 인프라가 제일 좋은 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100번, 1000번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도 분석하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랑 도로랑. 이 도로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지나가고, 그러면 어디 사람들이 많이. 근데 대도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도로와 내 땅이 붙어 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대도시 사람들이 이 도로를 통해서 유입이 된다는 거잖아요. 진입이 그만큼. 그런 걸로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땅은 내 땅에 길이 있는데 그냥 길만 있어요. 도시는 눈 씻고 찾을 수가 없어. 그냥 길만 있어. 그런 길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전문가들이? 그걸 축으로 다 알게 분석해서 사례를 통해서 그 지역들을 다 그렇게 돼 있고, 똑같이 도시가 형성되는 용도 허가해 놓은 것도 똑같은 원리로 돼 있어요. 물론 분표도랑 그 지역의 특성상 분표도랑 조금 조건이 틀릴 때가 있어요. 그거 말고는 다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외라는 게 있죠. 전문가는 예외의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예외에 대한 변수에 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고, 기계인들은 그 변수에 대해서 기회를 못 잡는 거고, 자기가 이제 잘 모르는데 규제를 갖고. 자, 지금은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관리받는 시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나 시대가 빨라요. 이 SNS도 너무 빠르게 됐기 때문에 기술 사업에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기술이 나왔는데 너무 빨리 기술이 보급이 되니까 그 다음 기술이 나오니까 얘가 기술 비용을 해서 그 수익을 기술에 투자된 비용을 빼고 이렇게 돈을 할 수 있는 그게 전달되는 그 사이에 바로 신기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빠르게 이 정보가 대중들한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대도 너무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다고 시대를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재테크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날이면 날마다 매물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예요. 제가 오늘 또 다른 분들 상담하신 분도 그건 거예요. 자기가 물건 본 거 10개, 5개 안에서 선택을 하니까 제한이 돼 있고 꼭 베스트가 아닌 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전문가와 투자하면 전문가는 그 시장을 다 보고 있는 거죠. 매물을 다 보고 그날의 최고를 추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 다른 게 그 자체가 기회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산 관리를 받으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소액인 분들, 많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안 도와도 본인이 이렇게 좀 하다 보면 많으니까. 하지만 정말 이게 다달하시는 분들은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실수하신 분, 안 되는 분, 그리고 정말 아무리 봐도 땅은 땅이고 길은 길이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자산 관리 받으셔야 돼요. 그게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우량 매물을 볼 줄 모르고 매물을 어떻게 다 개인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으시는데 그분은 시중에 돌아서 다니는 물건들을 추천을 해주고 저는 입지 분석을 해서 최고의 매물의 입지에 있는 땅을 갖고 있는 분을 입지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관점이 틀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건 자체도 틀린 거죠. 그래서 관리받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이 이게 다이면 반절 뚝 잘라서 전문가 추천하는 것도 하고 여러분 전문가를 잘 선별해야겠죠. 전체 숲을 정치, 경제, 외교, 금융, 기술, 산업 모든 걸 트렌드를 다 읽고 있는 사람한테 해야 그만큼 더 확실해요. 입지를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주거지에 하고 시대에 따라서 상가가 밀집된 것을 하고 이런 게 다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트렌드가 바뀌어요. 역세권에서 숲세권, 강세권으로 바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까지 다 파악해서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생각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 드리고 여러분 선택하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생을 바꾼 땅 누구나 확보해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지만 그거를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한 번을 선택을 했으면 영상을 그분이 찍은 걸 쭉 연결해서 보세요. 그렇게 보시게 되면 전체 숲을 이 사람이 보는 부동산 전체 숲, 땅의 전체 숲을 보고 다른 산법을 보기 때문에 분별이 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숲을 보고 있는지를 또 분별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자산이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갈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드리면서 이 시간 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부자 될 수 있고요.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하시고 빠르게 움직이셔야 한다는 거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 시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